안녕하세요. 오이의 책방입니다. 잔재주가 많으면 대성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리 찔끔 저리 찔끔 배운 것 본 것은 많은데 진득하게 한 가지 일을 깊이 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보고 하는 말 같은데.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그래드웰은 1만 시간의 법칙, 즉 누구나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노력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들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실수가 잦고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가는 걸까요? 혹시 머리를 사용하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스포츠 분야나 학업, 여느 직장 업무에서 심지어 굳은 신심을 내야 하는 구도의 길에서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중을 하면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전념해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일이 참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뇌과학의 입장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법, 제대로 머리를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일 때 뇌에는 어떤 기저가 작동하는 것일까요? 학습과 기억에 매우 중요한 주의, 집중력에 대해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주의력을 높이기 위해 뇌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녹음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녹음기 앱을 한번 실행해 보시죠. 노래를 불러도 좋고요. 어떤 글을 소리내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어볼까요?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거나 업무나 대화 중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기 힘든 사람은 멀티태스킹은 없다를 필독하기 권합니다. 생각보다 잡음이 많죠? 녹음기나 핸드폰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만큼의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마트에서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유독 잘 들리거나 덜컹이는 버스 안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 수 있는 것은 모두 선택적 주의 집중 덕분입니다. 감각기관은 주변의 거의 모든 정보를 수용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뇌에서 판단합니다. 주변 소음은 무관심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고 내 아이의 울음소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과정으로 중요한 소리를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소리를 무시하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중요한 소리인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엄마들은 대개 아빠들보다 아이 울음소리에 더 민감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연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남자들이 핑계를 대는 구실이 될지도 모르니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신경심리학자 마이클 포스너의 주의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요.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데 뇌는 3가지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작용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 다음은 그 자극 쪽으로 주의를 돌리는 능력, 그리고 자극의 성질에 바탕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포스너의 모형은 두뇌의 기능과 주의력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는데요. 특히 감정, 의미, 멀티태스킹, 타이밍 등이 주의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감정에 자극을 주는 사건들은 중립적인 사건들보다 더 잘 기억됩니다. 이런 걸 마케팅에서 놓칠 리가 없죠. 광고는 시청자의 주의를 잡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이용합니다. 강한 자극, 뒤통수를 치는 반전,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불쾌함을 활용합니다. 고속도로에는 졸음운전을 경고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요. 보신 적 있으시죠? 졸음운전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섬뜩하죠? 오던 졸음도 싹 사라집니다. 이런 협박성 경고에도 잠이 온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니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자, 다른 광고를 한번 볼까요? 액션 배우 장클로드 반담이 나란히 달리는 두 트럭 양쪽 사이드 미러에 한 발씩 디디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트럭은 점점 멀어지고 특유의 다리 찢기를 선보입니다. 배경음악으로 엔야의 Only Time이 흘러나오고 반담은 음악을 감상하듯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셨나요? 지금껏 트럭은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볼보 신형 트럭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광고라고 합니다. 위험천만한 장면에서 도리어 안정성을 강조하는 광고. 이 광고의 제작사 측은 기존의 전시회 같은 정통적인 광고 형식의 틀을 깨고 볼보의 새 트럭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안전한지 감성적으로 전달하려 한 것이 먹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소문을 탄 이 광고 덕분에 볼보의 인지도가 46%나 올랐다고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쏟아지는 광고 홍수 속에서 기업은 고객의 관심을 잡아야 하고 주의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흥미, 감정에 충격을 주는 방식 등 광고는 뉴로 마케팅이라는 분야처럼 뇌과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의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학습 동기는 낮아집니다. 또 강의를 하면서 개념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것은 마치 의미를 모르는 단어를 불러주고 억지로 외우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들어도 기억에서 곧바로 사라지고 맙니다. 의미를 더할 수 없다면 집중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의를 기울이면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주의력은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반대의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즉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에서 우린 늘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차를 마십니다. 마치 컴퓨터가 메모리를 나누어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하는 것 같이 익숙해지면 누구나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집중을 요하는 작업에는 멀티태스킹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는 멀티태스킹이 아닌 스위치 태스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뇌는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주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멀티플레이어는 이 스위치 태스킹을 빠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흐트리는 일이 잦을수록 뇌는 주의를 스위칭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 전화를 받고 나면 어디서부터 읽었는지 헤매던 경험을 해보셨죠? 다시 그 부분을 찾고 앞의 내용을 연결시키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가뜩이나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은데 회의다 뭐다 자꾸 방해할 때 이렇게 외쳐본 적이 있으시죠? 잠깐만요, 제발 좀 이거부터 하고요. 일단 이거 마치고 다시 얘기해요. 그죠? 연구 결과 외부 요인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이 50%나 더 들 뿐만 아니라 실수도 5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물게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잘 옮겨다니며 숙련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한 번에 작업창을 수십 개 띄워놓고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 가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참고하는 창이 여러 개인 경우이고요. 분야가 전혀 다른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의 효율과 집중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서든 작업 환경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멀티태스킹 환경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말하는 저도 힘든데 듣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잔 하실까요?